우리 한국 현대미술사에 사실 이제 알려진 한국 화가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또 이제 거기에 그 개성 있는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펼친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이제 석현 박은용 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거친 그 필법의 풍속화류 같은 이런 회화 작업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반면에 그 이전에 대단히 좀 맑고 세필로 그려졌던 그런 작업들도 또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은 작가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한국 어떤 민족사에서 여순사태랄지 6.25나 또 5.18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그 많은 상처를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석현 쌤 같은 경우에도 평생을 어쩌면 이제 마음속에 어떤 그 응어리로 남아 있었던 큰 상처를 안고 계셨던 분이고, 그것이 이제 작품 활동에서도 또 암암리에 작용을 하면서 어쩌면 당신 그 생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그 무렵에도 그런 것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청년기에서부터 후반작까지 이제 시기적인 어떤 변화를 보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에서는 이분의 그 화포 구도 설정이 부관법을 되게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쪽서 요즘에는 이제 뭐 드론 촬영하듯이 내려다보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 부관법의 특징이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묘사 대상을 폭넓게 화폭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석현 쌤이 그런 구도를 좋아하지 않으셨나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이분은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 분위기랄지 먹의 어떤 운치를 살린다거나 이게 아니고 약간 좀 사실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 현장 토속적인 맛이나 향토적인 어떤 분위기, 정서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담으시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고스란히 좀 화폭 속에 담고 싶었던 거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관법을 즐겨 쓰시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말년 작품에서 보면은 아예 종축 화폭으로 이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길게 이렇게 쓰시면서 멀리까지 이렇게 넓게 멀리 잡아내시는 이런 부관법을 즐겨 쓰시는 게 되게 두드러져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통적인 그 필법이랄지 또 정목이랄지 먹빛이랄지 이런 거를 농담 조절하는 거나 이런 거는 이미 탄탄하게 다 익히셨는데, 그런 작품들에서는 물론 이제 맑고 어떤 청신한 기운이랄지 이런 거가 돋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석현 쌤의 개성이라고 뚜렷하게 이렇게 말하기에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사실묘사 위주였다고 그럴까? 그런데 이제 90년대 조금 일찍 잡으면 80년대 풍속화류에서부터 특유의 우리 이제 향토성이랄지 또 한국적 어떤 정서를 담아내는 이런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특히 이제 필선 자체가 예전 말하자면 선배들이나 전통화법에서 쓰던 이런 준법들이든 운필을 다 버리고 당신 특유의 그 대상의 어떤 윤곽들을 잡아내는 일종의 거친 필선들 위주로 그려내는 이런 거에서 특징을 또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들 수 있다면 소재상에서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이제 청년 시절에 국전에 출품하고 뭐 그럴 때는 사실 소재가 대단히 좀 다양했었죠. 가령 이제 뭐 바위 절벽을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뭐 개불이랄지, 아니면 이제 바닷가 그 모래사장에 이게 조개 껍데기랑 또 개들 이런 것들이 막 몰려 있는 거나, 아예 그냥 개들만 이렇게 담채로 채색까지 곁들여 가지고 세밀한 화법으로 이렇게 그려낸달지, 그러니까 소재상에서 전통적인 한국화가 가져왔던 그런 틀에 꼭 얽매이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풍속화류를 그릴 때는 되게 이제 농촌 사람들의 어떤 마을 풍경이랄지 또 이웃들과 어울리는 모습, 주로 이제 사람과 그 산수 풍경이 같이 어우러지는 일종의 소경산수 인물이라고 그럴까요? 전통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런 류의 것들이 또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 그분 생애에서 말년 쪽에 보면은 서양화에서 즐겨 쓰는 이 누드가 또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누드를 중심으로 해서 집안의 어떤 그 가족들의 되게 좀 화목하고 평온한 그런 풍경을 그린다는 이런 특징들을 소재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한국 미술에서 자연을 주된 소재로 삼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양적인 어떤 정서로 봤을 때는 자연이 어찌됐든 우리 삶에 어떤 위안을 주기도 하고 또 의거처가 되기도 하고 항상 고달프면 이제 자연으로 향하는 게 능사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석현쌤이 봤던 그 자연이란 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풍경을 완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산수라기보다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반 산수와는 다른 전원이라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일종의 현실적인 어떤 풍속화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원 그림들은 결국은 이제 풍속화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전원 그림들을 그리면서도 거기에 인물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꼭 홀로 이렇게 누구를 단독으로 그린다는 전통 산수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같이 그런 어떤 홀로 그려지는 인물들이 아니고 대개는 가족들이 같이 그려지거나 마을 사람들이 같이 그려지거나 상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전원과 그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런 그림들은 일종의 석현쌤이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상처라고 그럴까요? 가족을 굉장히 그 비극적으로 어린 나이에 잃었던 그런 어떤 상처들, 그게 가족과 또 이웃들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의식과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어떤 소재들을 지향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목가적인 풍경으로서의 전원화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 어울려 사는 이웃의 어떤 정 또 가족의 어떤 말하자면 정겨움을 나누고 싶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갈망이 어쩌면 그런 전원 그림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호남 한국화단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다시피 호남 남화 또는 소치 일가의 화맥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지역 양식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호남 미술의 특징을 이루기 때문에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형화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좀 뭐랄까요 답보적이다, 고답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이제 석현쌤의 그림을 봤을 때는 되게 어떤 그 뭐랄까요 화맥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아류가 되는 것보다는 당신 독자적인 어떤 회화 세계를 갖고 있다는 이런 점이 이제 우리 호남 화단에서 그렇지만은 한국 화단 전체로 봤을 때도 되게 좀 독보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이분이 예를 들어서 서양화에서 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서양식의 어떤 그 붓쓰는 방법대로 거칠게 그냥 드로잉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그게 이제 또 얘기는 달라지지만은 그러나 충실하게 전통적인 한국 화법 특히 이제 필묵을 다루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필법이든 준법이든 이런 걸 다 익힌 다음에 그런 것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당신 특유의 이런 거칠고 투박하고 좀 토속적인 흙냄새가 나는 이런 류의 그림들도 이제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은 기본이 이제 충실하게 다져진 이후에 자기 회화 세계를 꽃피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약간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워낙에 이제 후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지고 또 정신적인 이제 질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굉장히 어떤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어떤 그 두려움, 공포, 소외, 고독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많이 극심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서도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진하고 거칠고 그러면서도 어떤 갈망 같은 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이런 면들이 그림에서 이제 처음에 청장년기에 보였던 그런 편안한 느낌보다는 좀 달라져서 안타까운 면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그림을 조금 뭐라 할까요? 다작을 좀 했던 그런 시기들도 있어서 석현 박은영 선생의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면서도 결국은 이분의 인생사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면 조금 더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석현 박은영 쌤은 사실은 우리 한국 전체적인 그 한국화단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호남화단에서도 되게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분이고 또 아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은 좀 그 심정이 얽히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뭐 몇 년 전에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석현 쌤 전시를 하긴 했지만은 이번에 또 동국미술관에서 소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이분에 대한 일종의 회고전 기회를 또 갖게 된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석현 쌤의 회화 세계와 이분의 어떤 인생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